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늙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며 한 가지 더 아픈 사실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조용한 무시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에게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무언가를 말하려 할 때 자식이 중간에 말을 끊습니다. 아버지, 그건 요즘 시대랑 달라요.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말은 정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내가 이제 이 집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걸까? 여러분도 혹시 이와 비슷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은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서운함이 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어떤 부모는 나이가 들어도 자식에게 깊이 존중받고 어떤 부모는 점점 말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저는 오랜 세월 사람의 삶을 바라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긴 설교가 아닙니다. 많은 설명도 아닙니다. 때로는 단 한마디 말이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노년에 자식의 태도가 달라지게 만드는 아주 짧지만 생각보다 깊은 힘을 가진 그 한마디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더 먼저 느끼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말이 점점 가벼워지는 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의 중심이 부모였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결정도 부모의 생각을 먼저 물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식들은 부모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가족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 일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러면 자식은 말합니다. 아버지,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말은 분명 정중합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내 말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부모는 다음부터 말을 조금 줄이기 시작합니다. 괜히 말하면 잔소리로 들릴까봐, 괜히 말하면 자식이 불편해할까봐, 그래서 한마디 하려다가 입을 다무는 일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장면이 생깁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오가는데 부모의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결정이 끝난 뒤에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지만 부모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는
서운함을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만 담아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스스로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말도 줄이고 의견도 줄이고 기대도 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식과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말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느낌, 마치 아무도 듣지 않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가 말해봐야 듣지도 않더라.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아주 깊은 외로움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식은 여전히 부모를 사랑합니다. 다만 삶이 바빠지고 자신의 세계가 커지면서 부모의 존재가 예전처럼 중심에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자식에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그러나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꾸어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어떤 부모는 나이가 들어도 자식에게 깊이 존중받고 어떤 부모는 점점 말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식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자식을 너무 편하게 키운 걸까? 그러나 저는 오랜 세월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문제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현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자식이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지 그 4가지 이유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 사람은 너무 익숙한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조금 이상한 성질이 있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일수록 그 존재의 가치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오히려 예의를 덜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본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모습은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어느 순간 이런 감각이 생깁니다. 부모는 늘 거기에 있는 존재. 이 익숙함은 따뜻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존중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저 너무 익숙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가볍게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세대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젊었을 때의 세상과 지금 자식이 살아가는 세상은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부모 세대는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웠습니다. 삶을 살면서 몸으로 부딪히며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열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요즘 세상을 잘 모른다. 물론 이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부모의 경험보다 새로운 정보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조언이 지혜로 들리기보다 때로는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대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이유, 자식도 자신의 삶을 지키느라 바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 역시 자신의 삶을 버티느라 매우 바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책임, 가정을 지키는 부담, 아이를 키우는 일,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늘 긴장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의 말이 들리면 자식은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은 부모를 밀어내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버티고 있는 삶을 지키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식의 태도 속에는 무례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로와 부담도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권위를 내려놓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식의 마음속에서 부모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늘 도와주는 사람, 늘 이해해 주는 사람, 늘 양보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동등한 존재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모의 말은 점점 무게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안에는 익숙함, 세대의 차이, 삶의 부담, 그리고 관계의 균형, 이 네 가지가 함께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요즘 자식들이 문제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노년에 부모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깊은 곳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의 부모가 가져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삶의 태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얻어야 할 것이 많았지만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지켜야 할 것보다 비워야 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 시기에 한 가지 고민을 합니다. 왜 나는 자식에게 점점 가볍게 보일까? 이 질문 속에는 사실 한 가지 중요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나이는 세월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중은 세월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이가 많지만 사람들이 쉽게 대하는 어른도 있고, 나이가 많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의 삶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자식이 힘들면 함께 무너집니다. 자식이 연락을 하면 행복하고 자식이 바쁘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때로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자신의 삶을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태도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의 삶과 자신의 삶을 조용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말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노년의 지혜란 이 질서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두는 것, 그리고 부모는 부모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는 것, 이런 태도를 가진 부모는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그 부모를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존중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많은 어른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자식에게 깊이 존중받는 부모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식의 선택을 지나치게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시간을 조용히 살아가는 어른들, 이런 부모를 자식은 쉽게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에게는 삶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자식의 관심 속에서만 존재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조용히 지키면서 자식과 함께 걸어가는 부모입니까? 노년의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존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은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를 바꾸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의 말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의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조용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왜 자식의 태도가 변하는지, 그리고 노년의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노년의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화를 내야 할까요? 서운함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 어느 쪽도 완전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조용히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 자식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 말 정도는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마음은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인간 관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존중은 요구할수록 줄어들고 자연스러울수록 깊어집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인정을 기대하면 자식은 조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자식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부모를 바라보게 됩니다. 존중은 부모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보여질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말의 양을 줄이고 말의 무게를 늘리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자주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하지만 말을 많이 할수록 그 말의 힘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듣는 말을 점점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조용히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네 선택을 믿는다. 이 한마디는 많은 설명보다 더 깊이 마음에 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자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존중받는 부모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취미가 있습니다.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이 괜찮다. 이 말은 자식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행복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식은 부모를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 관계의 균형을 잡는 한마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한마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길지 않습니다. 화가 담긴 말도 아닙니다. 그저 관계를 조용히 바로잡는 말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존중한다. 그러니 너도 나의 삶을 조금만 존중해주면 좋겠다. 이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의 삶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 자신의 삶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존중하자는 조용한 요청입니다. 이 말은 자식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균형을 조용히 다시 세워줍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들은 이 말을 들은 뒤 처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조금 가볍게 대하고 있었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년의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권위가 아니라 품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품위란 큰 행동이 아니라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삶의 방식에서 조용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약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의 인격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멀리서 바라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관계를 움직입니다.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관계를 움직이는 힘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노년에는 힘이 아니라 인격이 관계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은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중합니다. 말을 크게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어떤 어른은 말을 많이 해도 점점 사람들이 그 말을 가볍게 듣게 됩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정 속에서만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하면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자식은 어느 순간 그 부모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자우레다. 그리고 그때 자연스럽게 존중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의 삶을 조용히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었던 그 한마디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너의 인생을 존중한다. 그러니 너도 나의 삶을 조금만 존중해주면 좋겠다. 이 말 속에는 분노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려는 조용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깊은 존중은 강한 말이 아니라 이처럼 차분한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며 느낀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생각을 남겼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인생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역시 누가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며 천천히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